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돈을 키우고 지키는 돈플래너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베링거 인계라임 동물약품 양돈추구사업부의 신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니컬을 책임지고 있는 테크니컬 매니저 오유식입니다. 네, 최근 낮은 돈가, 그리고 높은 생산비, 그리고 빈번히 발생되는 질병 등으로 우리 양돈 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양돈장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질병 중 하나인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PRR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국내에서 PRRS 유행 상황은 어떠하고 베링거 인계라임이 제시하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저희 오유식 수의사님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오유식 수의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PRRS 리니지 1 발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리니지란 무엇이고 현재 국내 발생 상황은 어떠한가요? PRRS의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PRRS에 대한 사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PRRS는 크게 북미형과 유럽형 두 개의 바이러스로 나누고요. 이 북미형은 또 서브 리니지라고 하는 리니지 1에서부터 9까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유럽형 PRRS 바이러스의 경우 서브 타입 1에서부터 4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얘기할 부분이 바로 북미형 리니지 1 펄스 바이러스가 되는데요. 이 리니지 1 펄스 바이러스는 리니지 1A부터 1H까지 또 리니지 1 1.1에서 1.9까지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분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PRRS 리니지 1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유럽형 PRRS의 경우 서브 그룹 A가 8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형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리니지 1이 47%, 그리고 코리안 리니지 C가 30%, 그리고 리니지 5가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PRRS라는 질병이 발생해서 심각한 유산뿐만 아니라 자동 폐사도 유발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보이시는 기사를 통해서도 국내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병원성이 높은 PRRS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심지어는 모돈에 있어서 폐사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돼지수의사회에서 전국의 임상수의사 40명을 통해서 PRRS 발생 현황의 경황을 조사하였는데요. 표에 나와 있는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PRRS에 감염된 모돈의 피해가 대략 20에서 30%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모돈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20%의 경우에서 실제 모돈 폐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성적 하락이 자돈, 비육돈에서 폐사율이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PRRS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를 보시면 유럽형의 경우 14.3%, 북미형의 경우 30.9%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북미형과 유럽형의 동시감염의 비율이 34%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미형만의 감염은 대략 7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북미형의 발생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리니지 1의 발생이 47.3%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PRRS 바이러스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십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북미형, 그중에서도 리니지 1의 발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새롭게 발생하는 PRRS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ORF5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검사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PRRS에 대한 검사 방법 중에 이 유전자 분석, 통상 시퀀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걸 얘기하기 앞서서 PRRS에 대한 질병 검사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 방법들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PRRS 동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방법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원 검사인 PCR 검사 방법이 있고요.
또한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그 감염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그 흔적이 바로 항체입니다. 이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인 엘라이자 검사 방법.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질문 주신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인 시퀀싱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에 쓰일 샘플을 어디서 채취하는가가 PRRS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까지 전형적으로 활용했던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이 혈액을 가지고 항원, 항체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닌 돈방 혹은 돈사에 있는 전체 돼지에서 이제 동군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체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비해서 동군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검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많은 두수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원이나 항체를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은 돼지의 타액을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타액 검사를 좀 더 개발한 방법이 바로 분만사에서 모돈과 포유자돈이 함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패밀리 오랄 플루이드라고 하는 타액을 검사하게 되면 모돈에서부터 이제 포유자돈으로 수직 감염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세싱 플루이드라고 하는 돼지 처치액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최대 200두에서 300두에 대한 돼지 처치액을 수집하게 되면 모돈에서부터 자돈으로 수직 감염되는 이러한 형상을 아주 쉽고 노동력도 절감되면서 비용도 줄이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은 돼지의 혀를 이제 모아서 검사하는 텅티 플루이드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 PRRS 양성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우리가 ORF5 유전자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이러한 ORF5라는 유전자 분석을 저희가 하게 되면 역학 도구로서 내 농장의 PRRS 바이러스 균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농장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혹은 내 농장의 기존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유전자 시퀀식 분석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PRRS 바이러스와 내가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근연 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ORF5 유전자 분석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가지고 백신을 선택한다거나 백신의 효능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해서는 안 되고 농장에서 효과적인 백신의 선택은 실제 농장에서 백신을 접종해보고 실제 농장에 공격 접종되는 모델로만 방어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ORF5 유전자 분석은 그 농장의 야외 바이러스의 어떤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백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돈장에서 PRRS를 관리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PRRS 바이러스에 대해 현대의 과학으로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PRRS를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응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PRRS는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어떤 툴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PRRS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은 총 3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들을 현장에서 내 농장에 맞게 적용해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감염 차단입니다. 차단 방역과 사육 단계별 관리 수준을 최적화해서 내 농장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부 차단 방역이라고 하는 컨셉이랑 비슷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노출 최소화입니다. 내 농장에 맞는 PRRS 컨트롤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내 농장 안의 바이러스 순환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 농장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 바이러스가 다른 돼지한테 혹은 다른 돈사나 돈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이제 내부 차단 방역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역 극대화입니다. 농장이 PRRS에 감염되기 쉬운 상황일 경우에 농장에 야외 바이러스에 충분히 교차 효과가 있는 백신을 선택해서 이제 모돈과 자돈에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여서 면역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장에서 PRRS에 대한 손실을 입고 있거나 혹은 예방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한데요. 이러한 PRRS 컨트롤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단계로 우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농장의 PRRS 컨트롤의 목표를 이제 어디로 가져갈까를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로 가져갈 건지, 양성으로 갈 건지, 혹은 백신만 접종을 할 것인지, 혹은 음성화로 간다든지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 농장의 현재 PRRS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농장의 컨트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농장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농장 옆에 다른 농장이 있다든지 혹은 여러 트럭이나 차량들이 내 주변을 지나간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컨트롤 방안을 이제 대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 농장에 맞는 이제 컨트롤 방향을 결정을 하고 이걸 실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장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장을 관리해 주신 수의사분과 함께 논의해서 컨트롤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실행하고 그 이후에 내가 실행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PRRS가 농장에 실제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현실적인 관리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PRRS와 유산이나 손실들이 대부분 높은 고열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스피린 제제라든지 비스트레소성 항염제 같은 것을 투여를 해서 이제 체온을 좀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농장의 상황에 맞는 백신을 긴급 접종하는 것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PRRS 바이러스가 아주 작은 양으로 전파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 옆에 돼지에 옮겨가는 그런 속도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느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아직 바이러스가 퍼져 있지 않은 공간에 있는 돼지가 있다면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도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혹은 손실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차단 방역으로 바이러스가 이미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맥라벨 테크닉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분만 모돈 특별 관리라든지 혹은 우리가 양자 보내기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강력한 올인 올아웃 또한 허약자돈의 강도 퇴화 같은 내부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는 내부 차단 방역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분만사에서 혹은 임신사에서 대부분 PRRS 바이러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바이러스는 자돈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돈에 있어서도 PRRS 백신 접종을 고려하거나 혹은 PRRS 바이러스는 다른 세균성 2차 감염에 의해서 그 손실이 굉장히 극대화되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투약이나 위생도 향상을 통해서 이러한 PRRS에 대한 자돈 손실을 줄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농장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서 컨트롤 방안을 도입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동군 폐쇄 방법이라든지 혹은 후보돈을 도입하고 동군을 폐쇄하고 또한 면역 동기화를 통해서 PRRS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빨리 안정화나 혹은 음성의 단계로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PRRS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농장에 들어오게 됐는지 차단 방역 평가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50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PRRS 관리를 위해서는 손쉬운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 주신 방법대로 행한다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외부 차단 방역과 면역 극대화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던 면역 극대화,
그 중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베링거 인겔하임의 인겔백 PRRS MLV 백신이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이식 부장님을 모시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시청해주신 돈플래너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